시작할게요. 자, 잘 쉬었으니까 이어서. 자, 그러면 그 도시계획 시설을 지금 어떻게 지금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폐지를 하고 있는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현재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충청투데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태부적 천안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1조 원 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 의지 이업 재미들로에서 제주도입니다. 매일신문 대구거저 구미 장기 미집행시설 언제까지 그냥 두나 머니투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싼더미 충청남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일보 전남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어찌 하오니까 묶어도 풀어도 골머리 광주 도시공원 매입비 2조 6천억 원 발등의 불 광주일보입니다. 연합뉴스 수원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해소에 3조 3,105억 원 소요. 경기일보 경기도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 매년 급증. 이 분명히 폐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든지 줄이라고 했는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누가 걱정을 한다? 국가 지자체는 걱정을 안 하고요. 기자가 걱정을 해요. 기자가. 우리나라 기자가 걱정을 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는 공통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에. 돈 남아 돌아가는 지자체는 없으니까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부족하고요. 보상비에 200조 원이 필요하고요. 이 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요 빨간 글씨 있죠. 예산 부족으로 2020년 대부분의 시설이 실효가 불가피하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또 나름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다른 전문가분들이 뭐냐면 이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될 것이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이 들어온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 그냥 방치하진 않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법 개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댓글 막 달리고 했던 분들이 계세요. 건축사가. 근데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하고 그 판결을 받아냈고, 지금 사람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엄청나게 똑똑해요. 자기 재산권을 갖다가 강제로 이유 없이 묶어버린다면, 다시 한번 묶어버린다면 과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법 개정을 해서 시한을 연장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의 제약을 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재산권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은 힘들지 않겠나. 왜?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 아마 지금 보면 정부 막 댓글 달리고 끔찍한데 가만 냅두겠습니까? 잠깐 죽지 정말. 어찌됐든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제한적일 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폐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국가에서 좀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었고, 국고 이딴 식으로 일밖에 안 하냐고 방송에 나온 촬영이 좀 있었으니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편집 좀 해주세요. 나중에 요 앞에 슬라이드는. 자, 어찌됐든 집행 자체가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더뎌지게 하고 있어요. 더뎌지게 하고 있고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하는 말은 못 믿더라도 신문 기자가 하는 말은 그래도 조금 믿을 수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기재
5는 2020년 서울 시내공원 도로 학교 부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1억 제곱미터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3천만 평이죠.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212곳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1,455곳, 1,659곳,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용도 지정이 2020년 자동 시료된다고 7일 밝혔다. 이쪽은 부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까지 정비가 안 되면 소유주가 임의대로 개발 처분을 할 수 있다. 틀린 건 아니죠, 제 말씀이. 자, 그러면 투자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 다 좋아. 이제 다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었죠? 뭔 얘기하는지.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전제가 있어야 돼요. 2020년에 시설이 폐지가 된다는 자, 전제하에 첫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말 폐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 여기서 우리 하나씩 짚어 넘어갑시다. 자, 우리 바둑 불 때 보면 번노래패라고 하고 있죠. 번노래패.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걸 지금 서두에 여기서 나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 자, 그 땅, 그 토지가 2020년에 폐지가 되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어 그 상대 가치가 올라가는 땅. 또는 보상이 돼서 집행이 돼서 보상을 받는 거.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땅. 이해가 됩니까? 가슴이 더 무거워요. 그런 땅이 정말 있을까? 있습니다. 자, 실효 폐지 가능성이 높은 시설. 근데 저는 뭐 폐지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작업해가지고 집행해가지고 보상되는 것도 좋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 요거는 욕심을 더 부린 건데요. 기왕 땅 사는 거, 그 폐지되든지 보상 나올 때까지 좀 써먹을 수 있는 땅. 예를 들어서, 뭐, 고물상을 한다든지. 서울 시내든 어느 시내든 간에 그 고물상 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 땅 다 이런 땅이에요. 그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데, 저거 건물 지으면 돈 될 건데 왜 건물 안 짓고 있어? 그 사람이 그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못 찍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물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땅이에요. 기왕이면 매수 후에 그 보상받을 때까지 또는 폐지될 때까지 다음은 한 달에 얼마나 돈 나오면 은행 이자 부담되고 좋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보면 됩니다. 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면 되고요. 그런 걸 찾아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갖다가 뭐 또 2020년도에 폐지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지금 쓸모가 없다라면 2020년도에 폐지될 정도의 도시계획 시설 부지라면 어차피 지금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6년 남았는데 관에서 그거를 안 할 뿐이지 그거를 토지 소유자가 야, 너 진짜 할 거야? 계산기 수대로 가서 도저히 안 할 것 같으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폐지해줘. 다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해줘. 근데 돈 들어요. 그 돈 내가 낼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돈 회수해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사장님? 말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자, 고만고만을 믿고 해봤더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어.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된다? 2020년에는 폐지가 되니까 자, 여기서 이런 땅은 제한이 걸린다고 했어요. 개발 행위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땅 가치가, 자산 가치가, 잠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어떻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안 들어갑니다. 이거 미친놈 아닌가 하면 그거 바로 들어갑니까? 그거 몇 년 후에 보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유찰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땅이 스크린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 땅이 나중에 폐지가 만약에 되면 쓸만한 땅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된다면
2020년도에 폐지가 되니까 갖고 있다가 인플레이션 값어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살 때 만약에 옆에 땅이 100원인데 이 땅은 50원이다. 그럼 내가 50원 주고 사면 이 제한이 벗겨지면은 어떻게 된다? 100원이 되죠. 100원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폐지가 되든지 했을 경우에 그 가치는 몇 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옆에 게 130원이 되면 얘도 130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실효하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자,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나도 보험 들어야 되잖아. 이 이야기 해놓고도 내 말이 100%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법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한꺼번에 당장 2020년도에 다 풀려버리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법을 약간의 개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대세로 꺾지를 못할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만약에 그걸 대세를 꺾어진 정도로 다시 그걸 확 묶는다면 폭동이 일어나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내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을 해야 됩니다. 탐색을 해야 되는데, 자, 주변 부동산의 매물을 탐문을 해봅니다. 안 팔리는 거.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안 팔리는 게 물건 안 내놔. 그럼 이런 물건은. 왜? 안 팔릴까 생각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몇 개를 찾아서 살려고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무리 자기는 써먹지 못하는 땅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파세요 하면은 판다 안 판다? 김영순 박사 그러더만 강의하실 때 누가 내 땅 사라고 찾아오면 30배 불러라. 동의는 합니다만 30배는 넘어간 것 같고 보통 한 10배는 부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경매 내지는 공매밖에 없더라. 여기 고수분들 계시죠? 경매, 공매, 고수분들. 지금 사실은 직접 이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속으로 저 개새끼 저 앞에서 다 까발리고 어떡하겠다는 거냐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도시계획시설 53종 중에서요. 개인이 접근이 가능한 시설들이 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거예요. 자,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공항이 매물로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적당한 걸로 사야 되겠죠. 이 빨간 것들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유원지, 녹지, 공원, 광장, 학교시설 부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화장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폐차장, 폐기물시설, 여기 시장까지요. 이런 것들은 규모가 중소규모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거는 다들 대규모라서 줘도 못 먹어요. 공동투자 말 되니까 마누라가 못 믿는데 공동투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건을 스크린을 해서, 이거다 싶으면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게 폐지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물건이 했으면 먼저 덜커덕 사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된다? 1번,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 2번, 좀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 아까 전에 한다고 그랬죠. 3년 이내 거 하고 3년 이후 거. 전화 걸어봤고요. 단계별 집행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3년 이내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시간을 줬다 하면 그거는 낙찰가가 높아질 겁니다. 내만 전화하나. 전화하고 다 전화지. 자, 그러면 3년 이후에 조금 넉넉하게 아직 안 됐습니다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이거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투자는 왜? 당장 몇 개월 만에 1년 이내에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요. 그건 낙찰가액이 올라가고 공개된 오픈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수익 제대로 안 납니다. 그거. 상식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해당 필지가 대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했죠. 매수 청구를 해서
관공서를 갖다가 압박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실업 폐지가 어떤 식으로 부탁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같은 돈이 이제 제한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관공서 입장에 담당자 입장에서 뭐 지자체 장 입장에서 시설이 결정된 지 오래된 시설을 먼저 보상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좀 근래에 있는 걸 하겠습니까? 근래가 이게 15년이고 오래된 게 30년이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부터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폐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왜 폐지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시장이 필요했는데 세월이 20, 30년 바뀌다 보니까 사람 유동 인구가 일로 가고 택지가 개발이 저쪽이 되고 이거 지금 시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도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공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거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폐지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폐지해야죠. 그리고 자 물리적으로 재검토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회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은 우리 기술사들의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시설 폐지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살 때 이미 결판이 납니다. 살 때. 팔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살 때, 그러니까 매수할 때 모든 게 결정이 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낙찰가를 상당히 낮은 가격에 사야 되지. 그러고는 의미 없다. 아무리 뭐 좋아도 그건 거의 줄 돈 다 주고 살 바에는 뭐라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경매 공매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거 그냥 깨끗하게 가서 파세요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제가 해봤어요. 자, 근데 그 평가 감평서를 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사례를 할 때는 이 공개된 그거기 때문에 약간만 할 거고요. 실제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감평사들이 약간 이제 착각하고 이렇게 감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도로다 그러면 사실은 이 도시계획 시설은요, 그 간평, 여기 보면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보면, 23조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당의 공익사업에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로 하겠습니다라고 줄을 꺼놨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얘가 도로가 아닌 걸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평사가 약간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도로로 제한되게끔 해서 감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 사례들도 있어요. 컴퓨터에도 있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간평 싹을 날리는데 얼마나 합니까? 팍 날라가죠. 100원짜리가 실제로는 100원짜리인데 그게 간평이 도로로 제한된 거라면은 70원이 될 수도 있고 도로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50%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상을 받을 때는 얼마에 받는다? 100원에 받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스타트가 70원, 50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은. 스타트가. 최초 입찰가가. 자, 그러면 얘네들 실제는 100원짜리인데 그러면 낙찰을 얼마 정도에 받겠습니까? 보통. 한 70% 받는다 해도 77이 49, 70원에 갚게 되면 49, 49원에 받는 거죠. 50원부터 시작한 거는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땡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얘네들은 사실. 자, 그러면 그런 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보상을 하는 돈을 국가 상대로 돈을 받는 거죠. 어떻게?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그때는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기왕이면 강옥심하라고 또 주차장에 한다든지 보물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작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폐지 결정 두 가지입니다. 이 투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시설 부지를 사서 건축물이면 또는 토지면 똑같습니다. 방향은 똑같아요. 자, 매입을 했어요. 조건이 뭐다? 절반 가격 이하, 옆에 필지, 경계 필지와 50% 이하로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많아. 그러면 조금 더 주고 60% 사도 됩니다. 근데 이거요. 자,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감정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낙찰가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30%까지 왔는데 아무 사는 사람이 없어서 30%에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사무실에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30%에 받았는데 이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보상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20억짜리 6억에 사가지고요. 몇 년 후에 20억 받는 연락도 돈만 몇 년 후에 받는 거야. 한 건만 하면 됩니다. 여러 수십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평생에 한 건만 딱 열심히 공부해서 한 건만 딱 하면 됩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 많이 해서 이쪽 저쪽 해갖고 뭐 분산 투자하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고 한 개만 다 하는 거야. 한 개만 열심히. 수십 개 뭐 물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아파트 돈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간다라면 한 번만 하면 된다. 자기 평생에. 이해가십니까? 맞는 거 같습니까? 네. 자, 한 가지는 보상을 받는 거고요. 한 가지는 뭐다? 그 시설 자체를 폐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돈도 들어요. 하지만 이게 그만큼 또 돈은 또 돼.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사업자들이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 폐지는 왜? 폐지를 하면 빨리 돈이란다. 거기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개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이때까지 못했던 거, 묶여있던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런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촬영할 줄 알았으면 안 할 건데, 괜히 장사하러 온 것 같잖아. 자. 보상순위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보상을 해준다고 했어요. 뭐 3년 후에 될 수도 있고 4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은 다음 주말하고 또 빨리 땡기는 게 좋잖아요. 자, 빨리 땡기는 거는 우리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자, 몰고 사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 어찌됐든. 자, 그러면 폐지 신청을 해서요.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심의 절차, 아까 그 심의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됩니다. 그 심의 절차를 밟아서 폐지를 하고요. 거기서 NO 할 수도 있어요. 그럼 NO 하면 따져야죠. 야, 너 이거 정말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러면 땡큐. 빨리 돈 주기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할 거야? 집행을 할 거야? 집행하면 어떻게 된다? 얘한테 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을 한다. 근데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다, 안 할 거다. 그런데 폐지도 안 받아주겠다. 그러면 나쁜 놈이잖아요. 관공서가. 왜 보상도 안 해주고 계획도 없으면서 또 심의 폐지해달라는데 폐지해주는 것도 못 해주겠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거부 취소 소송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죠. 그거는 누가 한다? 여기 저 뒤에 계신 김의원님께서 하셨죠. 내한테 오면 안 돼. 앞에 이게 이 땅이 돈이 될 땅인가 돈이 되지 않을 땅인가 검토를 해달라는 건 저한테 오면 돼요.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지배 청구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긴 있는데 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자, 폐지 신청은 보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보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 괴롭혀야 돼요. 관공서를. 돈 언제 나와요? 돈 주세요. 저쪽 거 먼저 하지 말고 내 거부터 해주세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애들 젖을 줄 때 누구 선수 데려준다? 젖을 줄 때. 그것은 맞다니까. 우는 애들을 순서대로 줘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해준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컴퓨터 기계화가 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사람이 어떤 그런 심리가 설정이 되겠죠. 말을 못하겠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라고. 자, 근데 이런 절차들이 왜 이렇게 걸쳐서 찾아내고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자, 현 시장이요. 요즘 뭐 한 7% 정도 수익률 나오면은 매매하죠. 매매하는데요.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잘하면요.
단순 계산으로 300%가 계산된다라는 거죠. 자, 얘기를 속지 맙시다. 300%는 단순 계산이고, 이게 연으로 따지게 되면 3년 보면은 1년에 100%예요. 자, 2020년이 6년 남았는데 6년으로 따져도 연 50%가 나올 수 있어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맞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이거는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렇게 니 혼자 하지, 바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떠들어대냐.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방송에 나가면, 엄청나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한번 강의하면은 한 두세 명 정도 관심을 가진 나머지 분들은 별 신경 안 써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정말로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만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이런 물건이 있을까? 첫 번째. 말하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물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땅이 전국에 몇 평? 2억 8천만 평이 있습니다. 발전이 불틀어졌고 214조 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돈 그렇게 안 풉니다. 지자체에서. 걱정은 누가 한다? 기자들이 한다. 기자들 아까 봤지 않습니까? 언시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은 완전 사기꾼이잖아. 와, 이거 300% 이상. 저도 진짜 강의 많이 하려고 다닙니다. 제가 선생님들처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강의하는 새끼가 뭐 어쩌고 하고 막 저런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진짜 욕하다가 이 강의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럽니다. 저도 성격 까칠하거든요. 저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이 돈이 된다고 하면서 정확한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기술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스크린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검토를 해봐달라. 돈이 그래도 자기 전 재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냥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골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못하면 한 방에 또 돈 다 묶입니다. 그거 잘 골라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미인들 까칠하잖아요. 까칠하시죠? 자, 기타 해결 방안인데요. 이거는 오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어떤 방법인데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건 해결하겠습니다. 뭐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이거 의회 통만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2020년 7월일 날 실효가 됩니다. 자, 단기간에 시설 폐지 또는 보상이 실패한 경우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는 폐지가 될 겁니다. 자, 물건이 폐지될 거를 모른다는 전제합니다. 아무거나 사서 폐지 안 된다고 내한테 찾아오지 마십시오. 자, 그 물건을 골랐을 때에는 설령 중간에 폐지가 안 되고 보상이 안 되고 그냥 해제가 된다 소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살 때 싸게 구입을 했으니까 그 옆에 경계필지 금액은 나중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최소한 손해 안 본다. 인플레이션 같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옆에 경계필지만큼 딱 점프를 하니까요. 풀리는 순간. 자, 이해가 가십니까? 제 말씀이. 자, 결론입니다. 도시계획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주자처가 될 수 있음을 갖다 인식하셔야 되고요. 다 필요 없고, 매수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매수 가격 비싼 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물건 스크린 할 때 최소한 3회 1차를 된 것만 쳐다보십시오. 맞죠? 그러면 찾기 쉽잖아요.
자, 성공 사례는, 이거는 성공 사례가 제가 오늘 그 촬영한다고 해서 공개된 것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뉴스상, 언론상에 오픈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달청 수원 출청소 부지. 자, 이게 입찰 매수가가 129억 6,500만원인데요. 이게 상당히, 상업시설인데 묶여있다가 상업지에서 풀린 겁니다. 이거 조사해 보시면요. 좀 이따 우리 김병께서도 나날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상당한 어떤, 자산가치 이익을 반 사건입니다. 자, 보면, 저기 강산에서 했던 건데요.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요. 폐지 여부를 검토 시에 원고의 재산상 손해 고려해야 한다. 자, 그건 뭐냐면 수원에서 이게 수원인데 수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본가한테 야, 니 그거 도시계획시설인지 알고 샀잖아. 알고 샀잖아. 알고 샀는데 왜 그러는데?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설령 매수 당시에 공법상 제한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판사가 손들어 준 거예요. 계속 묶어놓으면 안 된다. 풀어줘라. 자, 이거 김병께서 저 하신 건데 저기 써놓은 글인데요. 자, 새로운 재테크 150억 번 이야기. 자, 부천시는 2011년 7월 11일자로 어쩌고 해서 시수기획을 인가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경매가 나왔는데 경매 땅 일부가 도시시설로 잡혀있고요. 그 땅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라고 경매 법원에서 저는 경매를 잘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이걸 보고 경매 입찰 받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걸 기부 체납해야 되니까 알아서 받으라고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총 감정 가격이 지금 262억인데 결과적으로 128억에 89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위치는 억수로 좋은 위치입니다. 나중에 김백에서 한 번 더 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같은 내용이라도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더 들으십시오. 자, 이쪽 아주 보기에도 그냥 그럴듯하죠, 위치가. 비싼 데처럼 안 보입니까? 싼 데 같아요? 자, 여기 자리인데요. 여기 광장 아까 전에 들어있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자, 이 땅이 경매가 나왔는데요. 326억이 나왔는데 128억이 받은 거예요. 광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전에 땅이 엄청 좋은 땅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이거 기본 체납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비싼 땅 이만큼 날아가면 내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다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만 달리 한번 해봅시다. 이 광장이잖아요, 광장. 광장이 엄청 아까처럼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광장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더 상승할까요?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자, 또 한 가지 더. 기부 체납을 하러 가는데 기부 체납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률적인 검토는 좀 이따 우리 김문현 변호사께서 하시게 될 건데요. 근거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주문 어때? 주문. 이거 주고 나머지 여기 부에서 인센티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통목사장님, 건축사장님, 이거 맞죠? 제 말 맞죠? 협상을 해서 달라 하는데 그래 줄 테니까 용적률 높여달라든지 뭐 어떻게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저 지금 법률적으로도 전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첫째는 안 줘도 되고 기본 체납을 안 해도 되고 또 기본 체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면 되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결정 잘한 거지. 40%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네. 생각이 전환이.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설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맞는 거 같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이 새끼는 아까도 100억 그러더니 이번에는 300억이고 나는 10억도 없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픈된 자료입니다. 오픈된 자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오픈된 자료. 제가 자료를 바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적인 금액이 작은 것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에서 다 깔 수는 없잖아요. 나 못 먹고 살아라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접근 금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접근 금지.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사회공헌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역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똑같은데 모양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용도구역을 갖다가 잘못해서 사버리면 골치 아파진다. 지금은 용도구역이 아닌데 내가 사고 나서 좀 이따가 용도구역을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속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튀어들어온 게 왜 튀어들었냐면 공원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공원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구역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잖아요. 식생이, 전문용어로 식생이 아주 좋은데, 좀 웃기는 얘기로 뭐 사자하고 말하고 막 기린하고 막 뛰어다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런 얘기가 묻는데 안 웃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자하고 기린하고 뛰어다니는 데가 없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울창하고,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접근하면 안 된다. 설령 지금 그게, 도시시설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거는 도시자연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지는, 이거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그러한 법을 개정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풀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땅을 골라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매수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치 50% 미만일 때만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도시계획시설은 내가 도로로 제한대로 평가받아도 얼마에 받는다? 제한되지 않는 상황으로 받는다 했죠. 근데 얘는 용도구역은 제한받는 상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세곡, 네곡, 개발제한구역, 구역 자체 제한받는 상황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전부 다 데모하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개발 행위도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보상은 또 제한받는 상황에서 구원해주고 웃기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자,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이거 비오토업인데도 좀 이따 말씀하실 겁니다. 자, 어찌됐든 1등급, 비오토업 1등급 같은 거 주의해야 됩니다. 공원 해제가 돼도 개발에 불과합니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인육산지 산림청에서 협의 거부합니다. 좀 씁시다 하면은 안 돼. 자, 대규모 매입 시에는 탈출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오늘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사진 찍으십시오. 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빼야 될 것들이. 실효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급경사 토지, 단지 분할도로, 사용 수용권 포기한 도로, 맨지 등 단독 개발 행위 불가 토지. 풀문 뭐 안에 쓸모가 없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현황도로는 시설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석지 지역의 도로 언제 개설될지 모릅니다. 정비구역도로 얘네는 단순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것이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떤 사람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한테 이해를 못하겠어. 용도 변경은 돈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계획을 관에서 해주고 또는 민간이 제안을 해서 민간 스스로가 개발을 하는 거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공동주택지 있고 옆에 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누가 만들게요? 국가에서 만들게요? 옆에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만들까요? 아파트 짓는 사람이 만들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 나가면은 못 들어먹겠는데. 자, 대신도 철도 관련 토지들 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들.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목적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배만 가능하다라는 거, 지목이 대란 안 한다라는 거, 그런 문제들. 자, 앞에서 그만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래도 내가 모르겠다. 이 강의를 하고 나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네 말 다 맞아, 알겠는데 모르겠어, 찍어줘.
뭘 찍어주긴 본인이 만들어야지. 본인이 검색해야죠. 그럼 내가 찍으면 한 50% 주실 거예요. 근데 한 10% 받고 내가 이 짓을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뭘 하냐. 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그, 물건을 골라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아마 내용들은 이런데요. GIS 검토까지 다 해서, 결과적으로 해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도킹 겁니다. 종합 의견, 사라, 사지 마라. 주의해야 할 건 뭘 하라. 이겁니다. 저는 이게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방향이, 개발 투자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사실은 6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사실 좋고요. 저 혼자 사실 해먹기에는 너무 광대한 분량이고요.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도 저는 장난컨대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조를 해야 됩니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호 변호사, 저, 또 윤 선생님, 윤 박사님 다 이렇게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똑똑하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여기 다 보수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고 이거는 검토 좀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강의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약팔로 온 건 아닙니다. 사실. 자, 오늘 이것으로 해서 강의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잠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기 미집행 그 거시기시설이요. 네. 지금 20년 넘겠는데 네. 그 국토개혁법 그 부칙 16조에서 네. 2020년도면 그게 이제 실효가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구청에다 그 문의를 했어요. 네. 그때 구청 담당자가 제가 이제 불리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가서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드린 맥락이 그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공무원이나 보신다고 하면 좀 짜증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폐지 작업을 하러 이제 다녀보면요. 담당 공무원들 수시로 바뀝니다. 뭐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랬는데 요즘 한 6개월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미친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담당 공무원들은요. 지금 사실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회피하기 급급하죠. 그 말씀에 아무 근거 없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요, 법치주의국가에 법대로 가야 되거든요. 법에서 그게 바뀌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지정을 된 자리를 갖다가 폐지질 시켜놓고 다시 제정을 했다. 판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장난치냐 그러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대안을 설정을 해줘야지, 대안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줄 거놓고 다시 줄 거면은 이게 무슨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공산당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공원처럼 어떤 다른 제도를 마련해서 다른 이렇게 방법으로 탁 묶는 어떤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경우도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자가 뛰어놀고 기린이 뛰어놀 정도로 아주 울창한 수립을 갖고 있는 데 같으면 그렇게 도시자연 공원 구역으로 바꿔도 사회적인 합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 풀어주고 싶긴 한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울창한 숲들이 있는데 이걸 꼭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원으로 묶겠습니다 하면 옆에 가면 그래 그거는 묶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공원도 지정해놓고 공원도 안 하고 이 시내 옆에 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지금 요즘 많습니다. 보면은 잡초만 무성하고 그런데 그거는 도대체 할 건지 안 할 건지 기약도 없고 개발 얘기도 못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지정을 해요? 총 맞습니다 그거 진짜 그거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폐지를 시켜야만 되는 땅들이 따로 있습니다. 또 이 땅은 무조건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사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이건 공익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땅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요, 보면 압니다. 보면, 제 말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대충 보면 다 나옵니다. 굳이 억수를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억수로 나왔습니다. 경상도 같은 애 나왔습니다. 이게 흥분했을 때 억수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분.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자, 오늘 강의가 내용이 뭐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